안녕하세요. 브레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오후 늦게 발표가 났던 그 정부의 초강력 대책,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확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책을 보면서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정지역 지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좀 지정이 확대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정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조정적인 확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논란 내용 이외에도 정부 대책이 매번 똑같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동안 다른 유튜브 강의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지방장에 대한 규제가 확대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12월 17일 조정지역 확대, 실제 나왔던 자료를 갖다가 합의를 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산이 9곳, 대구가 7곳, 그 다음에 광주가 5곳, 울산이 2곳,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광역시급은 웬만한 곳은 다 지정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이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 우리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비조정 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는 파주, 그 밖에 천안이라든지 전주, 창원, 포항 등에서 총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김포가 조정지역이 지정될 당시에 그 언급을 했던 지역, 앞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천안이라든지 창원, 포항, 그리고 울산 같은 지역은 예외 없이 이번에 정확히 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 일부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인천 중구, 근데 영종도는 좀 제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인천 중구, 양주시 일부, 그다음에 안성시 일부, 이런 지역들이 해제가 됐는데, 이 지역들이 사실상 아파트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뭐 그다지 크게 영향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청주 지역에 대한 해제 역시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결국에는 기존에 뭐 그 올라갔던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마지막 남았다고 보통 얘기를 했던 경기도 파주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지방권역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지방권역이라는 사실이란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또 그리고 많은 분들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결국 이번 대책 자체가 서울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시장 과열이 퍼져나가는 것을 조기에 차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초강수 대책을 펼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생각보다 강하다고 하는 게 거의 대다수의 반응이니까요. 자, 일단 지방권역의 지정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별도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띄워드린 자료인데요. 일단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직전까지 지정되어 있던 조정지역 지역.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번에 지정된 곳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인 타겟이 됐던 곳은 광역시급. 그 다음에 일부 나머지 이제 시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 천안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뭐 전주, 뭐 이런 나머지 지역들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내용 자체를 또 역으로 그 정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지정했으니 다음번에도 움직임이 또 강해진다면 나머지 지역도 지정할 거야라고 하는 의도를 조금 더 강하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역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일단은 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전체 지역 중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빼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이 도표에 있는 지역만 남게 되는데요. 아직도 분명히 어떤 지역은 관심도를 보일 만한 지역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지역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그 모습은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조정지역 지정, 규제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났던 주변 지역에 있는 풍선 효과, 그 부분이 이번에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을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뭐 생각해 보면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뭐 당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번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또 하나의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셨던 이 지역, 이 지금 나머지 지역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 풍선 효과가 이번에 정부가 지정했던 것처럼 다음번에도 또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규제가 지정이 된다면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비규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투자자가 갈 곳이 별로 없다가 이번이 아닌 다음 또는 다다음 번에 나타날 모습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음번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역 중에 한 반 정도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반 정도가 빠지고 나면 갈 곳이 별로 많지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 중에서도, 물론 제가 임의로 지웠기 때문에 밑에 보시게 되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가장 부울경 지역의 주변 지역이 뭐랄까 사람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곳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 지역들을 지정하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만한 곳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이게 다음번의 모습일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강력하게 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지정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움직임이 갈 만한 곳이 그렇게 쉽사리 나타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향후에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엑시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 지방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광역시급까지 지정을 했죠.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급.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유효수요가 부족한 곳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이곳이 지정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물건을 내놓더라도 엑시트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그 리스크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사실상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정부가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엑시트라고 하는 차원 부분을 잘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정부의 규제가 다가왔을 때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상식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그냥 그림상으로 그냥 하나 표시를 했는데 갈릴레이의 사진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비슷한 경우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투자할 곳은 있다. 어디일까? 이러면서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침체장에도 있었고 또는 상승장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의 행동도 바뀐다는 건데 가장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려왔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서울의 아파트가 지난 2, 3년 전에 9억이었을 때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 주변 환경이 바뀌고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 서울의 아파트가 9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싸다. 이런 생각이 바뀌면서 매수를 하려는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도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시도 이런 식으로 좀 제가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만약에 그동안의 모습을 봤었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를 기억하고 계실 거죠. 지난번의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서울이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사람들은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죠. 자, 그랬더니 서울에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랬더니 사람들은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갔죠. 그리고 다시 수도권이 상승을 하게 됐지만 문제는 여기도 규제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파주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광역시급이 낫겠죠. 결국 광역시로 몰려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동안 보셨던 것처럼 광역시급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결국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니까 결국 다시 정부는 이번에 규제 지역을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연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풍선 효과가 다시 이 지역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지역이 다시 어느 정도는 분명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물론 광역시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면서 올라가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지역까지 규제가 지정이 된다. 지금 현재는 일부 지역만 규제가 들어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로 들어서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되게 되면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음번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다다음번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이 지금 서울 수도권 광역시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지방시도 지역까지 규제가 들어왔던 상황이 됐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이제 모든 지역이 모든 규제로 인해서 평평해졌다. 그렇다면 어차피 규제로 인해서 비과세가 아닌 또는 일반 과세가 아닌 중과세라는 건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 와중에서도 오를 만한 것이 어디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사람들은 좋은 입지와 그 다음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곳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사실상 지난번 서울에 조정장이 발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방장이나 다른 쪽으로 움직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 계신 분들은 다시 서울로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규제로 전국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입지라든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지방장의 또 다른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외에 시차를 두고 발생할지 아니면 동시에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은 서울 수도권이 규제 지역임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방 쪽으로 비규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돼서 모든 대상 지역이 평평해진 상황.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규제를 고려해도 입지가 괜찮은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서울과 수도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흐름이 지금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움직였었는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으로 흐름이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쪽에 포커싱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투자 수요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지역이 오르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 역시 지금도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투자 수요의 움직임보다는 이제는 실수요의 움직임이 클 만한 곳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투자 포인트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조정지역 지정 확대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히 놓고 보게 되면 풍선 효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현상이 일부 정부의 규제가 좀 더 확대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다시 한번 서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유턴이 나타났을 때는 투자의 수요의 움직임보다는 실수요의 움직임이 더욱 커지면서 전세 가격 상승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수 움직임이 더욱 더 커지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곳,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 최근 상황에서 뭐 김포가 움직이면서 파주가 움직이면서 규제 지역이었던 일산이 움직인다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클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발표됐던 12월 17일 조정지역 지역 확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